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새벽 5시 12분. 현재 방송 시간 9시간 36분. 네, 요거 하면 10시간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요. 자, 아무튼 뒤늦게 우리 카포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사연을 보내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좀 기분이 나쁠 만한 그런 안 좋은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사연에 그대로 이제 적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사연을 보내주신 카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만에 경험담에서 고민사연 글을 써보자 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히터로 인한 민원으로 인해서 3월 중순까지는 당분간 전기차 운행을 하지 않고 일반 가스차로 대체해서 운행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가스차 한 대가 전날에 사고가 나서 수리입고로 된 탓에 가스차 한 대가 공백이 이루어졌고 저 혼자서 독단으로 전기차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퇴근탕 운행 중에 발생했습니다. 금요일에다가 퇴근까지 겹치다 보니 정류장마다 타고 내리는 손님들이 많았고 버스 안이 콩나물 시루 마냥 꽉꽉 들어차기까지 했습니다. 한참 중앙 버스 차로를 달리고 있을 때쯤에 웬 꼰대끼 다분한 할아버지가 운전석으로 와서 12조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이! 기사 양반! 추워 죽겠는데 히터 좀 트시다! 사실 제가 일부러 더워서 히터를 끄고 운행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운행 중인 전기차는 앞서 말하다시피 중국산 전기차였고 퇴근 시간대다 보니 차가 거북이 걸음을 하다 보니 배터리 소모량이 진짜 심했고 히터를 돌리면 회사까지 복귀가 힘들 정도로 배터리 여유가 많이 없었고 배터리 전압도 많이 약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야간에 차가 운행 중인 전압이 약해져서 길바닥 한가운데에서 뻗어버리게 되면은 저녁 시간대라 레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낮 시간대보다 3, 4배 넘게 기다려야 할 뿐더러 야간 견인 같은 경우 할증이 붙다 보니 회사 정비과에서 정말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전기버스들은 특수 견인이다 보니 엔간한 8톤짜리 대형 레카로 견인이 어렵습니다. 무조건 25톤급 특수 레카나 트레라 차량이 견인해야 합니다. 견인도 회사 자체 견인차가 없고 사설 레카를 부릅니다. 손님들은 손님들대로 다른 버스도 바꿔 타야 되므로 짜증이 유발될 수도 있고요. 게다가 전기차들 히터는 미지근한 열만 들어올 뿐 배터리만 쓸데없이 많이 잡아먹습니다. 저는 전기차 자체가 원래 히터가 미지근하다고 설명을 했지만 계속 자기이기만 하고 히터 트는 거 어디냐면서 자꾸 조작 스위치를 건드리려 하는 거 제가 못 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그냥 짚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운전자 실명제 카드가 어딨냐고 실명제 카드 내놓으라 하더니 회사 정비과에 항의하고 싶다고 정비과 전화번호 달라고 떼쓰는 것도 모자라 불편 엽서도 없다고 불편 엽서 내놓으라고 고의로 버스를 세워놓고 진상을 피우더라고요. 제가 좋게 그냥 120 콜센터에 휴대폰 통화하세요. 요새 누가 엽서 써요? 핸드폰 통화도 미는 거지라고 하니까 그 꼰대 어디시니?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대꾸야? 너 내가 뭐하는 사람인 줄 알아? 우리 아들이 로스쿨 박사학위 따고 변호사 하고 있고 우리 딸이 중앙지검 검사야. 너 사람 잘못 걸렸어. 니네 애비가 그따구로 교육시켰냐? 이래서 애들 밥상머리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니까? 하면서 계속 불편이었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서면 못하면 버스 출발 못한다고 고의로 버스를 세우니까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신 4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아저씨가 어이 아저씨 가만히 운전하는 기사님 왜 괴롭혀요? 낮에 어디 놀다가 지금 집에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냥 입 좀 다물으세요. 시끄러워 죽겠네. 전기차 히터 약한 거 몰랐어요? 하면서 핀잔을 놓으니까 끝까지 운전자 실명제 카드와
불편이 없는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 안 되면 못 내겠다면서 생떼를 부리더라고요. 사실 그 할아버지는 킬포로 가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서울 시내 구간만 이용하는 손님입니다. 서울 시내만 이동하는데 킬포차 서울차 막 까고 다니고 죄송합니다. 막 까고 다니고 빠르게 다닌다고 일부러 서울차 버리고 킬포차만 타는 손이 많습니다. 제 앞에 서울 시내버스가 있었는데 서울 시내버스 느리다고 일부러 타지도 않고 빨리 달리는 킬포차를 타고 히터가 되네 안 되네 하면서 진상을 피우게 된 거죠. 보다 못한 제가 앞뒷문 확 닫아버리고 시간 없으니까 안 내리면 갑니다 하고 출발해버리니까 할아버지가 차 세우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길래 갑자기 격벽 틈 사이로 손 집어넣어 가지고 제 머리채 끄집어대고 안경까지 벗겨버리고 빵까지 때리더니 버스 출입문 스위치 막 누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중앙분리대 펜스를 살짝 긁어버렸고 어떤 아가씨 손님이 경찰에 신고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현장 출동한 경찰의 태도가 더 빡치게 하더라고요. 어르신이라서 그런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둥글게 원만히 해결하라 하고 고소하고 싶으면 직접 경찰서 방문해서 정식으로 고소장 제출하라면서 나몰라라 하고 내빼내요. 엄연히 따지자면 버스기사 폭행은 징역 5년에 벌금 3천만 원에 처하는 큰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지구대 경찰들은 우리는 모르겠으니 좋게 사과하고 끝내라는 식으로 막 나가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그 할아버지가 꼰대짓 다 해놓고 사람 때리고 열받게 해놓고서는 자기는 기초수급자라서 형편이 어렵다면서 매니브를 하기 위해 달라는 개소리를 하네요. 버스 운행 방해시키고 꼰대짓 실컷 다 해놓고 나중에는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라 형편이 어려우니 신고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가는 꼰대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빅녀서 먹일 수 있을지 고민이 되고 사건을 너무 쉽게 보고 나몰라라고 대충 넘어가려 하는 지구대 경찰들 때문에 더 빡이 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전기차 타면 히트 안 된다고 불평만 제일 많이 하고 운행 못하게 막아 세우고 따지고 드는 손님들이 애석하게도 대부분이 꼰대 할아버지들입니다. 근데 일단 정말 억울하셨겠네요. 카포님. 그래도 카포님이 잘하신 거는 그분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야. 이거는 카포님한테 일단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억울한 상황이었음에도 정말 잘 참았고 잘 대처했습니다. 그래도 카포님이 그래도 이제는 좀 대처법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전 같았으면 진짜 좀 맞불작전으로 갔을 거 아니야. 그래도 저번하고 괜히 이스름 하지 않고 명칙대로 한 게 정말 잘하신 거예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있잖아요. 고소하세요. 고소하고 합의가 안 좀 얄짤없다 그러세요. 그리고 할아버지랑 대화 안 되니까 자식을 부르든지 가족을 부르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예. 법대로 가야죠. 이게 왜 법대로 가야 되냐면 내가 보니까 한두 번 한 게 아니게 맨날 봐달라는 핑계도 대가지고 영부영 넘어간 사람 같아. 베테랑인 것 같아요.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카퍼님. 아니 요즘에 여러분 버스 같은 거 타보면 버스에 그 아크릴로 바리케이트가 돼 있잖아. 그래서 그 안에 뭔가 손을 넣는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들어갈 공간이 난 있는지도 몰랐어. 겹벽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는다는 생각, 그 손을 집어넣겠다는 생각도 난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 안에 나 틈이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안에 손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이게 경찰하고 불러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법대로 하세요. 고소하세요. 어차피 증거 영상 있으니까. 이게 버스기사 폭행도 있지만 교통방해죄도 됩니다. 교통방해죄. 예. 특가법에 이제 버스기사 이제 운전을 이제 억울한 사람을 폭행하는 특정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특가법 때문에 가중처벌 당하죠. 무조건 징역입니다. 그리고 일반 교통방해죄도 해당이 돼요. 교통방해했잖아요. 운전을 못하게 해서.
그냥 법대로 하세요. 콩만 먹이게 하세요. 그거 있잖아요. 나이가 많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마. 기초생활수급자면 다야? 뭐 기초생활수급자면 다 용서해야 돼? 아니 웃긴 게 있잖아요. 꼭 보면 있잖아요. 아니 자기가 사회에 불만이 많으면 다른 데 가서 풀지 왜 약자한테 푸는 거야? 아니 버스 기사 약자잖아. 약자를 알고 노리고 푸는 거야. 저게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요. 몇 번 해본 사람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카푸어니 말고도 다른 기사들한테 저 짓거리 한 거예요. 예, 상습범입니다, 상습범. 그리고 정가 조회하면 이 사람 정가 많이 나올 거야, 아마. 내가 보니까 깜빵 갔다 온 사람이야. 예, 학교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학교가 뭔지 아시죠? 교도소죠. 보통 학교 갔다 오신 분들 기숙생활 수급자가 많아요. 카푸어니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이가 차고 이제 부양가족도 없고 보통 형편이 안 좋으니까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많이 한단 말이야. 내가 보니까 이분 빨간 줄 많이 있을 거야, 아마. 교도소 들락날락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합의 안 할 것 같아. 그냥 코만 먹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정가 좋아하면 수두룩 빽빽하게 많이 나올 거야, 이런 사람은. 야, 뻔뻔하네, 뻔뻔해. 그냥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버스 아예 영원히 못 태우게 하면 안 되나? 버스를 못 태우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겠냐고. 일반 젊은 사람한테 하면 자기들이 맞으니까 못 하잖아. 예, 못 하거든요. 근데, 버스 기사는 운전을 하고 자기들한테 못 대드니까, 버스 기사는 철저한 의리잖아요, 고객들한테. 그걸 알고 하는 거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악마죠, 악마. 어르신을 떠나가지고 악마죠, 악마. 운전 중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데리지 못할 거라는 거. 그리고 버스 기사가 승객들 입장에서는 의리잖아요. 승객이 갑이고. 그리고 날씨 추우면 집구석이나 있지 왜 밖에서 싸돌아 다니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오늘 날씨 추웠잖아요. 집구석이나 있지. 할 것도 없으면서 왜 밖에 나가는 거야? 하여튼 참,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 항상 뭔가 어떤 얘기 듣냐면, 야, 정말 다이나믹 서울이다, 다이나믹 서울. 어떻게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네. 야, 아니, 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서울이 얼마나 각박한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음이신이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근데 제가 뭐 대구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버스 타면 너무 더워서 쪄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스터 못 틀어가지고 막 추웠던 적은 없어. 아무래도 이제 공영제라 가지고 버스 차량이라든지 어떤 그런 복지가 좋으니까 잘 틀어주니까 그렇겠지.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게 아무래도 이제 도단이다 보니까 중공영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 모든 부분을 다 신경 못 쓰잖아, 맞죠? 근데 이용료가 엄청 미어 터지잖아. 사실 지방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수도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민하고 예민한 사람들 엄청 많이 타고 하나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하다 보니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아. 정말 힘드네요. 왜 킬포씨가 왜 킬포씨인지 알 것 같네요. 내가 이제 겪어보니까 카푸어님 이 경험담의 썰을 몇 번 얘기하다 보니까 일단 차량이 좋지가 않네. 자동차가. 아니 장비라도 좋아야 될 거 아니야. 이용객이 많으면. 근데 보니까 어떻게든 여기도 보니까 말이 심해지 거의 말버스 돌아가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중국산 버스를 다려왔겠어요? 국산 비싸니까 들여왔겠죠. 가성비 좋으니까. 아니 승객 적게 타는 게 아니잖아, 카푸어님. 항상 많지 아닙니까? 많자면 그만큼 이제 요구사항도 많을 거 아니야, 타시는 분들이. 그러면 되도록이면 좀 좋은 품질을 가진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가 복불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거기다 카푸어님 짬도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저런 이제 전기차다가 또 몰았겠죠, 이게.
일단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예. 그리고 경찰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카퍼님한테, 아, 중국산 전기버스요. 야. 카퍼님한테 얘기하는 게, 원래 지구대 경찰이 원래 저였습니다. 지구대 경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대 경찰의 역할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이게 경찰을 근무하실 분들은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요. 지구대 경찰은 뭐냐 하면 사건을 처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건을 예방하는 게 목적이에요. 일을 크게 키우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구대 경찰 부르면 이걸 어떻게든 뭐 처리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고소하십시오. 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에휴 뭐 이런 거까지 싸웁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 웬만하면 법대로 처리하지 마시고 사과하시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다 처리해. 지구대 부르면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카폰 입장이 짜증날 만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사건이잖아. 사건인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이 봐도 사건이 맞을 텐데 그거를 괜히 그냥 긁어 부스를 안 만들고 자꾸 좋게 좋게 사과라는 식으로 어떻게 툭 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대 경찰 역할이 원래 사건 예방하는 게 역할이에요. 사건을 어떻게 해가지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마 서울 경찰들이 왜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냐 하면 그만큼 일이 바쁜 거야. 서울 경찰이 퇴사율이 엄청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카폰 욕을 하겠죠. 저 지구대 경찰은. 근데 저를 아마 다른 지구대에서 불러도 똑같을 거야 아마. 예. 왜냐면 서울이 민원이 끝판왕이에요. 서울은 맨날 바빠. 그러니까 아마 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뭐 저 사람들 입장을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뭐 카폰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저 일을 처리하는 와중에도 무전으로 빨리 사건 왔으니까 빨리 좀 출동하고라고 하면 무전을 계속 때리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야 아마. 예. 아니면 변호사분한테 자문을 요청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료 자문 같은 게 있으면 한번. 근데 이건 무조건 제가 됩니다. 일단은 저는 형사처벌하라는 쪽에 적극 추천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만이 경각심을 가지는 거죠. 예. 버스 기사 무섭는 줄 알고 더 무서운 줄 알아야지. 어. 뭐 법대로 하는 게 가장 안 좋은긴 해요. 가장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뭐 대화가 안 통하면 법을 해야지.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대화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잖아. 중범죄니까 중범죄.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라도 나기라도 하면 어떡할 겁니까? 만약 그 할아버지 시비 걸었다가 혹시나 뭐 인피 사고 났으면 그 할아버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과연? 기초해양수급자가 뭐 벼슬입니까? 벼슬이야? 뭐 모든 법이든 다 커버됩니까? 장강님 잘 오셨네요. 지금 늦게 사연 와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카포님이 좀 억울한 얘기 겪었습니다. 억울한 일. 네, 승객이 한테 폭행을 당하셔가지고 지금 형사처벌하고 있어요. 운전 중에 폭행당했습니다. 네, 일단 처벌은 무조건 가능할 겁니다. 카포님. 그러니까 뭐냐면 어르신이 있었는데 만차를 태우고 이제 운행 중에 어르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히트 안 털어준다고 노발대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카폰이 설명했죠. 틀어주고 싶어도 사정이 생겨서 못 해준다는 자꾸 이제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야. 자꾸 버스 운행에 방해해주니까 버스를 세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꾸 이러실 거면 내리시라고. 어? 딴 버스 타시라고. 자꾸 이렇게 어? 다른 승객들 배려하는 행동을 안 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말 듣고 가시던지 아니면 내시던지. 그러니까 이제 승객들이 어? 할아버지 좀 그만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내리겠습니까? 안 내릴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어쩔 수 달렸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하면 달리는 와중에 그
바리케이트 쳐져 있잖아. 버스에 바리케이트 쳐져 있는데 그 바리케이트 쳐져 있는 그 틈새가 있나 봐요. 나 틈새가 있는지도 몰라. 그 틈새 사이에도 손을 집어넣어서 카푸원이 머리를 집어 이제 때리고 이제 그걸 머리를 집어 당겼나 봐요. 위험한 행동이잖아. 난 그게 틈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게. 그걸로 관심도 안 가리잖아, 그게. 그걸 많이 해봤다는 거거든, 내가 봤을 때는.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그게. 상습범이라는 거예요, 상습범. 그 겹벽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도 나 몰랐습니다, 그게. 기사의 머리를 잡아당겨서 겨우 이제 운전 하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그 이제 승객이 신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웃기게 지구대 경찰관이 왔는데 그 지구대 경찰관이 하는 말이 좋게 좋게 해결하라고. 예. 그리고 웃긴 게 고소한다고 하니까 카폰이 고소한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하면 나 기초생활수급자니 돈 없으니까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하면 안 되냐고. 그리고 이건 합의 여부가 아니라 무조건 형사입건입니다. 신고하면 형사입건이야. 고소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아마 반의사 불법죄 아닐 텐데 이게. 수갑 채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긴급체포예요. 긴급체포. 3년 이상이니까. 유치장이 바로 수감돼야 됩니다. 무슨 합의 여부를 따지고 있어. 아니 그냥 바로 있잖아요. 형사과나 얘기하면 돼 바로. 내가 보니까 많이 해본 사람 같아, 카푸어님. 많이 해본 사람 같은데, 저게 왜 이번에 카푸어님한테 걸렸냐 하면, 아무래도 다 기사분들이 일이 바쁘잖아요. 킬포시 같은 경우에 스케줄이 살인적이다 보니까, 기사분들 뭐 경찰서 같은 데 가가지고 괜히 막 이렇게 신고하고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고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것 같아. 피곤하니까. 카푸어님도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지금 운전을 몇 시간 하는 거 도대체. 하루 18시간 이상씩 운전하고. 하루 통으로 운전하는데 굉장히 피곤하죠. 겨울이다 보니까 졸리기도 하고. 어. 어. 근데 개인 시간 내가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 힘들죠. 쉬고 싶은데. 그리고 한 번에 가가지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반복해줘야 되잖아요. 또 날짜 맞춰가지고 일이 많잖아 이게 해보면. 카포님도 예전에 전에 뭐 강공사 같은 데 갔다 왔겠지만 한 번에 바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난 카포님한테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그래도 잘 참았어요.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잘 참았어요. 잘 참았어. 네. 그래도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네, 카포님이. 예전 말버스시라고 많이 달라졌네. 카포님 좀 억울하겠지만 이럴 때는 절대 있잖아요. 내가 먼저 막 대들거나 하면 안 돼. 난 그냥 정상적 운행하면 돼요. 그 어떤 누구를 하더라도 카포님 상황을 이해해 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신고를 할 거면 지구대 경찰관에 신고하는 게 교통계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한테 신고하는 게. 예. 그러니까 지구대 신고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파출소나 지구대 신고, 지구대는 그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 그 사람들은 뭔가 사건을 어떻게든 키워가지고 어떻게든 이거를 접수를 시켜가지고 처벌을 하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흔히 지구대 경찰을 뭐라고 하냐면 생활안전 경찰이라고 해요. 생활안전 경찰. 생활안전 경찰이 뭐냐 하면 사건이 될 수 있는 거를 예방을 해서 일을 키우지 않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면 이걸 어떻게든 처벌시켜가지고 재판까지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대화를 풀고 사과하십시오. 사과하고 다음부터 이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하고 끝이야 그냥. 예. 물론 또 어떤 지구대 경찰인에 따라 다르겠죠. 아마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은 그래. 서울 같은 데는 굉장히 바쁠 거야, 아마 경찰 간부들이. 날씨가 춥고 하면 이제 민원, 그러니까 뭐 술 먹고 이제 자빠지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오히려 겨울 되면 경찰이 그래 비상해. 여름도 그렇지만 겨울 되면 또 술 안 마시면 모르겠는데 술 마셔가지고 또 이제 빙판이나 이런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술 먹고 자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동사할 수도 있단 말이야. 서울 같은 데는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이 아마 일이 많을 거야 아마. 여기 말고도. 예. 그냥 후딱 처리하고 빨리 가야 되는 입장이었을 겁니다. 아마 저 지구대 경찰은 아마 지금 이때 기억도 안 날 거야 아마. 워낙에 사건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처벌을 무조건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참, 진짜 서울이란 도시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는 느낌이 굉장히 드네요. 난 서울에 못 살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사연을 듣는 와중에도 연상이 되잖아. 버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연상이 되잖아. 그 퇴근시간에 사람 꽉 채워가지고 이제, 어, 가는데도 불평불만 많다는 얘기잖아요. 아, 이거를 그리고 앞으로 또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가퍼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매일은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이런 승객 타가지고 또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 지금같이 대처하면 돼, 지금같이. 예, 원리 원칙대로 하면 돼, 원리 원칙대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버스 기사가 참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스 기사분들을 대부분 뭐 존경한다거나, 그, 매너 있게 대하시는 분들이, 물론 매너 있게 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직도 보면, 버스 기사를 약간 좀 하수인처럼 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자기는 대단하지도 않는데. 아, 참 서울 보면 참 갑박하다는 생각 듭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면.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얘기 듣고 좀 어이가 없으다. 이 얘기 듣고 어딨냐? 예. 우리 아들이 로스쿨 박사하겠다고 변호사하고 있고 우리 딸이 중앙지검 검사인데 왜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그리고 나 이 얘기 듣고 참 어이가 없네요. 무슨 걸핏하면 서울중앙지검이야. 서울중앙지검. 뉴스에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맨날 나오니까 무슨 뭐 동네 놀이터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가지도 못하는데 일반인들도 수사도 안 해줍니다. 중앙지검은 맞잖아요. 기업이나 대형 사건만 취급하잖아요. 무슨 여기가 동네 놀이터인 줄 알고 있어.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들 딸이 그렇게 잘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에 엄한 버스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딴지나 걸고 범죄나 저지르면 잘도 아버지라 생각하겠습니다. 예. 내 같으면 열 끊을 것 같은데. 그럴 일도 없겠죠. 뻥이죠, 뻥. 어. 만약 내 아버지가 이런 일 했잖아요. 나 당연히 열 끊을 것 같은데요. 열 끊을 것 같아. 예. 연 끊어야죠. 어. 뻥일 거면 뻥. 100% 뻥이야. 야, 입벌구도 정말 많네, 서울에. 입벌구도 사기꾼들. 물론, 상당수는 양심 있고 다 좋은 사람이겠지만, 야, 서울 같은 데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드네요. 뭔가 각박하다는 느낌이 사연 속에서도 뭔가 느껴집니다. 아유. 아무튼 카푸어님 정말 고생하셨고, 물론, 지금 또 아마 좀 화가 안 가라앉았겠고, 좀, 지금도 뭔가 감정이 안 풀린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사연, 이렇게 글 쓰고, 좀 저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카포니 편 들어줬으니까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상황이 나아졌을 겁니다. 예.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대처하세요. 앞으로도. 버스 일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게 뭐 이번만 겪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그전에도 비슷한 게 겪었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을 많이 겪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못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이 돈이 막 그렇게 많고 가정 형편이나 넉넉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마 카푸어님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에 사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서민일 거야 아마. 예. 아니면 자취하는 사람이거나 막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겠죠. 거기다가 지금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면 서울이 지금 먹고 사기 굉장히 팍팍하잖아요. 팍팍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날이 서 있어. 예. 카푸어님보다도 형편이 안 좋거나 지금 뭔가 사정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승객들 중에. 그래서 뭔가 좀 분풀이 대상을 찾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 분풀이가 아마 버스 기사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네. 그럴 때마다 감정에 휘말리지 마시고 본인 소임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이번 사건으로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제2, 제3의 사건들이 발생할 겁니다. 네. 아무튼 수고하셨고 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잘하셨고 네. 저 할아버지 자격도 없는 할아버지 콩밥국 먹이시기 바랄게. 제대로 처벌해가지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좀 버스 기사분들한테 hen배 부리고 소란 피운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부터 안 합니다. 저는 저부터 버스 기사분한테 뭐 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해본 적이. 할 일도 없어 뿐더러. 여러분 뭐 다들 뭐 버스 타시면서 뭐 답답한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겠지. 그런데 좀 참고 갑시다. 참고. 어? 그거 못 참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어?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사시는 분들한테 아마 가장 힘들겠죠. 지금 여러 가지로 일이 잘 안 풀리겠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괜히 엄한 사람한테 부풀이 하지 맙시다. 버스 기사분한테. 버스 기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승객들을 최대한 편하게 안전하게 모시려고 가는 거지 뭐 자기들을 편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는 거 팍팍한 거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버스 기사분들 조금만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배려합시다. 아니 생각해봐. 아까 저렇게 소란 피우면 누가 쓰는 입니까? 승객들의 손해 아닙니까?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고 내리고 싶은데 저렇게 버스 멈춰서고 운행 못하고 경찰까지 부르면 그만큼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좀 불편하더라도 소란 안 피우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부터 조심하고 나부터 버스 안에 소란 피우지 말고 모범을 보이십시다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하면 누가 손해예요. 저 승객들은 굉장히 손해봤을 거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아무튼 여러분 우리부터 이런 대중교통 이용할 때 운전자분들한테 햄프 부리지 맙시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사는 거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지킬 건 지킵시다. 아무튼 카폰이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이제 안전운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